필요유사 AI가 메타의 인수 제안을 최종 거절했습니다. 메타가 필요유사 AI를 눈독 들인 것은 VC 스타트업 업계 모두의 상징성 있는 일이었는데요. 해외 빅테크 기업이 탐낼 만큼 한국 AI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는 셈이었으니까요. 메타가 제시한 금액 1조 2천억 원을 거절한 필요유사 AI, 그 뒷이야기를 더벨이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벨 이채원 기자입니다. 성상호 기자입니다. 필요유사 AI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AMD 등에서 근무한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했죠. 리벨리온 등과 국내 유망한 AI 반도체 기업으로 꼽힙니다. 올해 초 메타에서 필요유사 AI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가격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직전 라운드에서 받았던 밸류만 해도 8천억이 되는데 1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회사 전체를 넘긴다는 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나 주주사들 사이에서도 2, 3조 정도만 됐었어도 고민 없이 매각을 했을 텐데 이 정도 가격은 좀 만족스럽지 않다. 1조 정도 밸류는 우리가 자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필요유사 AI에 초기 투자한 VC들 사이에서도 현재 2세대 NPU 레니게이드가 양산되면 10조 원의 기업 가치도 낼 수 있다고 평가해요. VC들은 메타가 최소 2조 원은 제시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600억 원 투자 유치를 확정한 점도 인수 거절 의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유사 AI는 지난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M&A까지 고려한 거였는데요. 최근 회사는 700억 원 규모로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산업은행, IMM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이 투자를 확정하면서 600억 원의 자금이 모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타 인수 제안이 공식화되면서 정부 측과의 교감도 어느 정도는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사로도 나오긴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필요유사 AI의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자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닌데 넌지시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자 이 정도 의사는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처음에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매각 후에 이제 필요유사 AI 법인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만 다 빼가고 회사가 소멸되거나 어중간하게 공중분해되는 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확실한 근거 중 하나가 제품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회사는 현재 레니게이드의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 LG, 사우디 아람코 등에서 성능 테스트에 한창입니다. 테스트가 통과되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규모 매출을 낼 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레니게이드가 엔비디아 고성능 칩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경량 AI 추론 작업에서 엔비디아 칩보다 높은 성능을 낸 것으로 전해지죠. 전력 소모량 역시 엔비디아 칩의 4분의 1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필요유사 AI는 인수 거절 결정을 내리기 약 4일 전에 주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 퀀텀 코리아 벤처스, 산업은행 등 4곳의 주요 투자사를 불러들여 인수를 진행할지 말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건수 DSC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날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연인을 어쩔 수 없이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함께 고심했던 자리였다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필요유사 AI에 초기 투자해 상당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당시 매각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로 주주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한 주주는 한국 기업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제품 성능에 버금가는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얼마 없다며 10조 원이 넘는 기업가치 잠재력을 가진 회사가 한국에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매각에 찬성한 주주도 물론 1조 2천억 원의 기업 가치는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AI 칩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막강한 자본력이 있는 메타에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큰 이벤트였으니까 주주들과의 소통 자리를 계속 만든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또 투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의무적인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3월 26일 날 주주 간담회를 또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참석 인원이 좀 더 많았는데
주주사에서 최소 2명 이상씩은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20명, 30명 정도가 오프라인으로 왔다고 하고 온라인으로도 또 참석한 인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이제 인수제안을 어떻게 받았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고 결렬은 어떻게 됐는지 일련의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 이 정도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향후 일정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이벤트가 완전히 종결이 됐으니까 상황이 이제 바로 그 직전 시점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특히 IPO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 작년에 선정됐었던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다시 주간 업무를 맡아서 계속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주사 중 하나인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리즈 A부터 C까지 직접 투자 결정을 하고 집행까지 한 배동석 부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동석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메타로부터 이제 파이널 오퍼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밸류가 8억 달러였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액수입니다. 거절을 했어요. 좀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주주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거절 이후에 최신 업데이트된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어저께 또 주주간담회를 참석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거절 이후에 또는 거절 이후나 또는 거절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충분히 저는 이제 회사 입장을 서포트하고 또 신뢰하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백준호 대표의 그런 기획과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제가 표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준 거는 굉장히 고맙게들 생각하는데 실은 그 금액이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해 놓은 밸류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약간은 상회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금액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요 핵심 기술을 판매한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게 거절 배경이 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도 충분히 그런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 칩을 좀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넥스트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추가 펀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 300에서 600억 사이에 펀딩이 한 조만간 한두 달 새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그걸로는 또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3세대 칩 설계, 그 다음에 세컨 칩에 대한 대량 구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000억 이상의 펀딩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회사도 추가 투자를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어떤 단계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엑스펠릭스의 어떤 추가 펀딩 능력, 해외 네트워크 능력과 이제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다 합쳐서 저희들도 한번 추가 펀딩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매각에 찬성을 했던 VC도 찬성을 하지 않았던 VC도 모두 백준호 대표의 결정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VC들은 백준호 대표가 회사의 제품력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번 결정은 백 대표의 자신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VC는 코스닥 시장만 바라보고 있다면 메타에 파는 것이 맞지만 표류회사 AI는 나스닥 등 어느 글로벌 시장도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며 자생적으로 성장해 글로벌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어요. 네, 제가 파악하기에도 주주들 사이에서 별다른 의견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이 나왔듯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력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남아있는 조달 사이드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상장이잖아요. 상장 시기를 내부적으로는 이제 2027년 하반기 이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 논의가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상장을 위한 몸 만들기에 전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회사 쪽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는 유의미한 대량 매출을 만들어야 된다. 자력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든 LG든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대기업 사이즈 고객사, 이 고객사를 찾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가져볼 게 추가 펀딩을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나 TSMC 같은 글로벌 메이저들한테 러브콜을 한 번씩 받았으니까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굵직한 레퍼런스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밸류는 그래도 1조는 넘지 않고 9천억 원대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류회사 AI는 국내 AI 반도체의 자존심으로 꼽힙니다. 백준호 대표이사가 메타의 인수를 과감히 거절하면서 한국은 AI 반도체 산업 핵심 기업을 잃지 않게 됐죠.
뒷이야기를 살펴보니 필요유사 AI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인수거절 결정 전 열린 주주간담회 마지막에는 함께 해보자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필요유사 AI와 주주들이 만들어갈 신화를 지켜보시죠.